2012년 2월 17일 오전 10시경 중국 허난성 경찰서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경찰서에서 멀지 않은 근처 한 도로 아래에서 오토바이를 탄 한 남자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 문제의 오토바이는 도로 절벽 아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밑에 사람이 깔려 있었어요. 주위에 흩어져 있는 피들 하며 이미 운전자는 사망한 상태. 경찰이 봤을 땐 이 남자 도로 위에서 막 과속하다가 운전 미숙으로 도로 아래쪽으로 떨어졌구나. 그 충격으로 사망했구나. 경찰은요, 혹시나 싶어 바로 음주 측정을 해봅니다. 역시나 이 남자 술 마셨네.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이렇게 된 거네. 경찰은 즉각 사건 현장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이상한 점이 눈에 띄어요.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은 거라고 추정했잖아요. 그로 인해 사람이 죽었다고 추정했어요. 그럼 그 오토바이 상태 어째야겠습니까? 사람이 죽을 정도로 강하게 떨어졌는데 오토바이 어느 정도 좀 부서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토바이 멀쩡해. 약간 살짝 스크래치가 나 있는 정도? 아니, 일반적으로 시신이 있던 오토바이와 떨어져 있던 현장 근처에 오토바이 부스레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웬걸? 그 도로 위에 오토바이 부스레기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처음에 경찰은 사망한 남자의 오토바이에서 나온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남자 오토바이 너무 멀쩡한데 부서지고 한 대가 없는데, 그럼 도로 위에서 발견된 이 오토바이 부스레기는 누구 거야? 설마 사망한 남자 말고 또 다른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나? 그런데 이런 의심을 뒷받침하듯 부검을 딱 했는데 역시나 사망한 남성 머리에 둔기로 강하게 맞은 상처가 여러 개 발견된 거예요. 이건 절벽에서 머리에 꽝 부딪혀서 생긴 게 아니거든. 100% 맞은 거거든. 누군가 그를 죽이고 이렇게 교통사고인 양 위장해 놓은 거 아닌가 의심이 되는 거죠. 다행히도 피해자 곁에서 이제 소지품이 발견됐어요. 비교적 쉽게 사망자의 신원 확인됐죠. 사망한 남자는 당시 42살이었던 청셰화, 사망한 도로 그 근처에 살던 주민이었습니다. 그는요, 아내와 마을에서 슈퍼를 운영하면서 중간중간 시간이 나면 시내로 나가 보험 판매도 했습니다. 이 부부 사이는요, 좋았어요. 그에게 원한을 가질, 그가 원한을 가진 사람도 없어 보였습니다. 이 청셰와 아내 말에 따르면 사건 전날 오후 7시쯤에 남편이 무슨 전화를 한 통 받더니 서둘러 집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깜깜 무소식. 다음날 이렇게 발견된 거라고. 사건 현장과 청셰와의 집은요, 매우 가까웠습니다. 현재 제일 의심 가는 인물은 사건 당일 청셰와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인물, 바로 통신조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통화한 번호가 딱 뜨는데 웬걸? 사건 바로 전날 새로 개통한 핸드폰에 실명 등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약간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공기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튼 경찰이 봤을 때 이 모든 게 너무 치밀해 보였습니다. 우발적이 아닌, 이건 예전부터 청셰와를 죽이려고 핸드폰 하며 계획하고 저지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의외로 청셰와 이 남자와 가까운 인물일 수도 있겠다. 이에 경찰, 바로 청셰와의 주변 사람들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마을 주민들부터 싹 도는데 몇몇 마을 주민들의 입에 심심찮게 오르내리는 한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녀의 이름은 40살이었던 청아이샤. 마을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이 여자 우리 마을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남편이 거의 1년 내내 외지에서 일을 하는 것 같더라고. 아들과 단 둘이 살면서 내가 밖에 나온 걸 몇 번 못 본 것 같아. 내가 듣기로는 그나마 이 마을에서 청셰와 부부와 그나마 대화 좀 하고 교류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청셰와 그 남자랑 이 여자 그렇고 그런 거 아니냐는 말도 있었어. 이런 얘기가 몇몇 사람들 입에서 알게 모르게 막 떠도는 소문이라면서 경찰은 즉시 청아이샤 불러드립니다. 네가 청셰와 죽였지? 이에 대해서 그는요 의외로 순순히 인정해요. 네. 그런데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새끼는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악마였어요. 안 죽이면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뭐 어떡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청아이샤의 말에 따르면 둘이 그냥 이웃 사이로 처음에는 잘 지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청시아가 이제 얼마 전 이사 온 이 여자가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어하는 게 눈에 딱 보여. 이걸 모른 척을 못하겠어. 그래서 청아이샤한테 오만 관심을 다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슈퍼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괜시레 물건 하나 들고 그녀 집에 딱 가가지고 공짜로 막 주고 오고, 청아이샤가 자기네 부부 가게에 오면 눈팅하면서 몇 개 더 챙겨주고 이래저래 잘 챙겨줍니다. 뭐 이 정도는 뭐 친절한 이웃의 행동으로 볼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이 청시아가 청하이샤에게 흑심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 와이프한테나 잘하지, 지 와이프나 더 돌보지, 참내 진짜. 여튼 이 청시아와의 이 마음이 점점 깊어지면서 어느 한날 터진 거예요. 와, 요 며칠 밤에 잘라고 눕기만 하면 이 청아이샤가 눈에 막 아른거려. 청아이샤와 안고 자고 싶어. 그래서 밤에 청아이샤 집 담벼락에 넘어가지고 그녀 집에 쳐들어간 겁니다. 야, 사랑한다, 나 너 좋아한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났어. 강제로 막 성관계 하려고. 청아이샤 입장에서는 너무 놀랬겠죠. 하지만 청아이샤도 나쁘진 않았거든. 자기를 이렇게 챙겨주고 하는 남자에게 어느 정도 호감이 있었거든. 오케이, 그렇게 서로 밤을 보낸 겁니다. 뭐 이렇게 참네. 이날 이후부터 청시아는 더 청아이샤에게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오죽하면 한날 청시아가 자기 불러다가 그랬대요. 야, 우리 도망가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너랑 나랑 둘이 새 살림 차리자. 새로 시작하자. 이 말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처음에 청아이샤는요, 남편도 1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하고 혼자 아이 키우면서 힘들고 무엇보다 외로웠어요. 그 상태에서 막 보살펴 주니 마음이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순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이게 외로워서 그런 거지, 이 남자를 좋아하진, 사랑하진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사랑하진 않는 것 같다고. 난 내 아이와 내 남편 곁을 떠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만하자고. 이 말 듣자마자 청시와 더 난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더 집착하고 더 미쳐가. 결론은 이 집착남 청시와 때문에 이 청아이샤의 남편까지 알게 된 거예요. 내 아내가 이 남자와 바람 피웠다는 걸. 청아이샤의 남편 류거 차오는 당연히 이 사실 알고 처음에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내가 타 지역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데 너 이딴 짓 하고 있었냐 하면서 손찌검까지 하고 이혼할 생각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아내 청아이샤가 막 빈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당신 이러는 거 이해한다고, 그런데 나 당신과 아이 없으면 안 된다고, 내가 순간 혼자 아이 키우면서 힘들고 외로움에 잘못된 짓을 했다고, 다신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이렇게 막 비니까 결론은 류거차오 용서를 해줍니다. 아, 그래, 거진 1년 내내 외롭게 널 혼자 둔 내 탓이지. 이렇게 남편과의 사이는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미쳐 날뛰는 청시와 이놈은 어쩔 건데. 이렇게 된 거예요. 청시와는요, 청아이샤가 그만하자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무단으로 청아이샤 집을 담 넘어 들어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면서 막 엄청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하루라도 빨리 청시와의 덫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어요. 아니, 담을 넘어서 집에 들어온다? 집 문을, 현관문을 잠가버리면 못 들어올 거 아니야. 집 문도 잠가봤습니다. 막 두드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들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던 거고요. 전화는 안 받아봤어요. 받을 때까지 해. 안 받으니까 또 찾아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단호박으로 차갑게도 대해봤어요. 다 안 먹혀. 하다 이 청시와가 어떻게까지 하냐면 건드리면 안 될 대상까지 건드리네. 하나뿐인 내 4살 난 아들,
나랑 안 만나주면 네 아들 내가 콱 죽여버릴 거야. 나랑 같이 안 떠나면 네 아들 내가 죽여버릴 거라고. 내 아들 목숨 가지고 날 협박해. 청शे와의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협박에 자기는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 아들 해코지하면 어떡해요. 난 우리 아들 없으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다. 내가 죽이는 수밖에.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둘 중 하나 죽어야 이 지옥이 끝나겠구나. 청아이샤는요, 이 모든 범죄를 자기 혼자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봤을 땐 본인 혼자 이 건장한 남자를 제압하고 죽이고 옮기고 다 했다고? 말이 안 되는데. 경찰은요, 딱 봐도 공범 있는 걸로 판단됐어요. 그렇다면 그 공범 누구였을까? 바로 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청아이샤의 남편 루거 차오. 경찰 바로 남편 부릅니다. 너 아내와 같이 청शे와 죽였지? 이에 대해서 그는요, 아니요, 전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진짜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같이 해놓고 정말 아내에게 다 뒤집어 씌우려는 파렴치한 남편인 걸까요? 경찰 또한 루거 차오가 공범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를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 사건 현장 도로 위에서 발견된 이 오토바이 잔해 정밀 검사 의뢰했던 게 결과가 나오는데, 보니까 이 잔해 오토바이 주인 루거 차오가 아닌 거예요. 진짜 아니야. 이에 마을에 오토바이가 있는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오토바이 잔해를 대조해보게 되는데, 구바우즈라는 남자의 오토바이 잔해네? 응? 구바우즈? 이 남자는 또 뭐야? 구바우즈는요, 내 오토바이 잔해가 왜 그 도로에 떨어져 있었지? 전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경찰은요, 이 구바우즈가 너무 수상했어요. 그래서 그의 집을 수색합니다. 그랬더니 엄마야, 피 묻은 바지 하나가 떡하니 나오네. 바지에 있는 혈흔과 청शे와 DNA 비교해 봤더니 일치로 나오네. 즉 구바우즈라는 이 남자가 청शे와를 죽였다는 거거든요. 이건 뭐 어떻게 된 거야? 구바우즈 말로는 이렇습니다. 자기는 56세 같은 마을 주민으로 이 청아이샤가 이사를 왔잖아요. 보니까 이 여자 거의 아들과 둘이 지내네. 집 밖에도 잘 안 나오고 좀 마을을 낯설어 하는 느낌? 그래서 청शे와뿐만이 아닌 이 구바우즈도 나름 엄청 신경을 써주면서 챙겨줬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청शे와보다 자기가 더 먼저 다가가서 신경 써주고 했었다고. 그렇게 둘이 가까워졌는데 웬걸 어느 날부턴가 이 청아이샤가 전화도 잘 안 받고 집에 가도 없고, 보니까 청शे와 이놈과 붙어가지고 노네. 청아이샤가 이제 이 청शे와를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구바우즈 자기와 좀 멀어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화가 났대요. 뭔가 약간 내 여자를 이제 청शे와 이놈한테 뺏긴 것 같은? 그런데 당시 구바우즈 56세였어요. 그런데 청शे와 42살이었단 말이에요. 나보다 한참 어려. 청아이샤와 나는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 청शे와랑은 둘이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고. 에이, 나이에서 밀린 거예요. 마음을 접습니다. 그런데 웬걸 후에 들리는 소문에 청शे와가 허구한 날 청아이샤 집에 와서 만나달라고 하고 청아이샤가 그를 피하고 있다네. 이걸 듣는 그 순간 다시 자기한테 기회가 왔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접근. 얼마 안 가 청아이샤가 청शे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죽이고 싶어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자기가 도와줄게 했다는 거예요. 맨 처음 그들은요, 청शे와한테 쥐약을 먹이기로 했어요. 먹는 음료 같은 데에 몰래 탔는데 너무 적게 탔나봐. 바로 제때 병원으로 옮겨져 사는 거예요. 쥐약 실패했어요. 어떡하지? 고민하던 구바우즈는 한 사람에게 전화를 겁니다. 누구한테? 청아이샤의 본 남편 루거 차오한테 다짜고짜 전화해서 청शे와가 계속 당신 아내 주위를 맴돌면서 다시 만나자고 매달리고 있는 거 알아요? 계속 당신 아내 괴롭히고 있는 거 아냐고. 청शे와가 당신 아내 강제로 성폭행도 하고 했다던데? 부채질을. 당연히 이 말 듣고 어느 남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걸 노린 거예요. 청शे와 죽이고 싶죠?
내가 청쉐와 죽이는 거 도와줄까요? 그렇게 청아이샤, 류거차오, 구바오즈 셋이 힘을 모은 거예요. 사건 전날 구바오즈는 청아이샤한테 핸드폰을 하나 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청아이샤, 청쉐아한테 전화해서 지금 만나자고 그래. 아마 그놈 좋다고 나올 거야. 그러니까 청쉐아가 집에 있다가 좋다고 서둘러 나갔던 거예요. 와, 그렇게 사람 없는 조용한 외진 곳에서 만난 둘. 청쉐아는요, 아무것도 모르고 해벌쭉 좋아가지고 마음 바뀐 거냐면서 나랑 도망갈 거냐면서 이때 구바오즈와 루거차오 근처에 숨어 있었어요. 때를 보다가 이때다! 나무 방망이에 망치까지 들고 뒤에서 냅다 청쉐아를 가격 죽인 겁니다. 그 후 이 셋은 교통사고로 위장시키기 위해 청쉐아의 오토바이와 시신을 도로 옆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데 그 전에 침해도 해요. 음주운전처럼 보이게 하려고 죽은 청쉐아 입에다가 술을 막 부어버리고 청쉐아 옷에도 막 술을 묻히고 아무리 이렇게 머리를 짜내고 치밀하게 한다고 해도 사건 현장엔 무조건 단서가 남게 돼 있습니다. 조금 늦게 잡힐 순 있겠지만 못 잡는 범인은 없다고 하죠. 결국 셋 다 경찰에 체포. 결국 구바오즈와 루거차오는 사형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고 하고요. 청아이샤는 종신형이 선고됐다고 해요. 세 사람 다 자신이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 거죠. 아니, 제가 맨 처음 그랬잖아요. 청쉐와 부부, 이 부부 사이 좋았다고. 그러니까 뭐 죽은 놈들의 말일 뿐이지만 이들 말로 보자면 이 청쉐와 아내한테는 마음도 없이 막 잘하는 척 하면서 뒤로는 딴 년이랑 막 도망갈 생각하고 가정에는 1도 관심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나랑 자고 있으면서도 그 여자 생각에 밤에 몰래 기어 나가가지고 그 여자 집 담 넘어가지고 성관계하고 오고 아무렇지도 않게 다음날 본처인 내 얼굴 보면서 잘 잤어? 다정한 척하고 와, 본처가 이거 알고 엄청 충격 먹었을 것 같아요. 죽은 고인 플러스 4명 다 잘한 건 없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네요. 외지에서 이사온 여자에게 도대체 몇 명의 남자들이 찍적이 된 건지 인기녀였네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에서 발생했던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